내년에 땡땡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실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실탄보다 더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는 명의입니다. 자, 명의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득세 8%, 12% 그대로 물어야 하는 거죠. 네, 김재현님 반갑습니다. 이용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덥습니다. 네, 방에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그래도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자, 요새 정말 어떤 나라에서는요 전력대란이라고 하죠. 네, 전력대란. 자, 우리가 탈원전 해가지고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원전은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탈원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전기차 시대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프라를 잘 갖춰놔야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 구조를 낮추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탈원전에서는요 이 전기 수요가 답이 없어요. 아파트가 1000세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중에 20%가 전기차, 1000대가 있는데 20%가 전기차라서 200대가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형 원자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력의 그런 소모되는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풍력, 태양광 이런 데는 헛돈이 막 들어갔잖아요. 돈은 헛썼습니다. 다 어디로 간지 아세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풍력이나 태양광 메이드 인 어딘지. 대한민국의 업체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예? 자, 산을 다 밀고요 태양광 발전소 짓고 그 태양광 발전소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하면은 임야가 잡종지로 바뀌면서 올라가요. 지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토지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인 상태인 겁니다. 네. 제주도의 풍력 발전, 그거 해서 뭐예요? 그 전기가 여러분, 전기는 저장을 못하는 거 아십니까? 네. 전기는 ESS라고 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시설을 짓지 않으면요 전기는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틀면요 그때그때 필요한 전기를 변전소인가요? 거기서 쏘는 거예요. 네. 발전소에서 쏘는 거라고요. 네. 전압을 낮춰가지고 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전기예요. 저장이 되지 않은. 자, 그런데 풍력발전소 냅다 지어가지고요 그 전기 막 생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낭비인 거예요. 왜? 저장 시설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제이플라워이팅, 네, 감사합니다. 골드 등급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따가 톡방 들어와 주세요. 네. 자,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제나님 반갑습니다. 네, 서영님 반갑습니다. 팝콘님 반갑고요. 네, 그리고 호박님 반갑습니다. 자, 이용님께서 문 선생들 돈 버는 방식이잖아요. 싹 다 털릴 겁니다. 네, 미지런이 반갑습니다. 박정희 반갑고요. 아마 솔라 게이트 해가지고 조만간에 다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싹 다 깜빵 가고 줄줄이 엮어가지고 그럴 시기가 좀 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뉴스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당에서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추진, 대출규제 고가주택 기준은, 그래서 국민의힘이 기존에 대책에서 말했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4억으로 한시적으로 상향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법안을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시행령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야당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줄지 말지에 대해서. 왜냐면 만약에 지금 또 인정을 전 정권에서 실패한 이유가 전 정권이 몰라. 결국은 그게 뭡니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빵으로만 여겼으니까요. 대한민국이 국토부가 또는 건설사가 파리바게트 뚜레쥬르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빵처럼 찍어낼 수 있을 줄 알고 국토부 장관이 머리 비게 정책을 펼쳤다가 다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현 야당에서 인정을 하고 고칩시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현재 지지층들, 본인들의 지지층들 또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래요, 다 같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집을 사지 못했거나 아니면 1주택자인데 민주당 편이었던 사람들도 등을 또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죠. 그분들께서 워낙 정치 판단이 뛰어나셔가지고 180석까지 차지한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당 아닙니까? 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원래 민주당 쪽에서 좌파가 10년 하면 우파가 10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균형이 깨진 게 바로 부동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제가 하루에 그냥 여러 가지 말을 한다 해서 그냥 재미로만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에서 그 중에 몇 가지 뼈는 있습니다. 핵심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말을 뱉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이 부분을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꼭 생각이 난다면요, 핸드폰에 요새 카톡으로 바로 그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하면요 카톡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카톡 하면서 유튜브 볼 수 있기 때문에 카톡이 바로바로 기록을 하면서 좀 그러셨으면 해요. 제가 예습까지는 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근데 복습은 하세요. 복습은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인간의 기억력은요, 저도 어제 봤던 사람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고 인사하고 말을 섞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요 용량이 있잖아요. 이걸 지워버려야지 또 새로운 지식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내 머리 컴퓨터, 두뇌 컴퓨터에서 그냥 준생이 했던 말, 준생이 이야기했던 그런 아파트들 바로 지워버린다면 그럼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자주 대구 같은 경우는 달서구의 땡땡 아파트를 계속 지표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그거를 습관화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대전 같으면 어디 보죠? 대전 같으면 도안 신도시 있는 도안 트리플 5단지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요, 세롬동에 저는 10단지 더샵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가격대 비교하는 거, 가격대를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광주 어디요? 광주 봉선 제1풍경채 안 되면은 어디요? 포스코 더샵, 봉선동 더샵 보거나 또 어디요? 유니버시아트 힐스테이트 화성동에.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중에서 수안지구, 첨단지구 그런 까지 다 봐도 되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차피 여러분들 전국의 사이클 그냥 내가 습관화 할 거면은 그 정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정도만 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울산 어디요? 울산에 대장 아파트, 문수로 아이파크 또는 대현더샵 이 정도 보시라고요. 길 건너면 중구에 유곡동 이쪽에서 봐도 되고요. 그렇다 포항 어디요? 포항은 제가 투자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포항은 그냥 포항 자이를 보시고 지금은 어차피 준신축에다가 기존 있는 아파트니까 신축 거품이 꺾였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분양한 환호 힐스테이트, 그리고 또 어디? 자이 에서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시고 경북 쪽의 부동산의 심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대구는 전체 다 봐야죠. 싹 다 보세요. 공부할 게 천지입니다, 대구.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 호재는 안 중요합니다. 호재.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호재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주식시장에서는요, 호재는 세력들이 물량을 개미들한테 넘길 때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 해서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평촌, 안양에 있는 평촌 인덕원, 그거 일기 신도시 아닙니까? 최근에 뭐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12억 하던 게 18억, 20억 하다가 지금 작살났죠. 3억씩 떨어졌죠. 그게 뭡니까? 호재 보고 가격 뛰었다가 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호재는 또 사람들이, 인간은 망상의 동물이 하잖아요. 까먹는다고요. 까먹어요. 호재 보고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역시 딱 보시고 6대 광역시 있잖아요. 인천 포함해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6대 광역시 아닙니까? 그게 플러스 인구 100만 창원, 마창진, 창원, 그리고 어디? 네? 청주, 세종, 그 수도권에 경기 남부권 굳이 볼 필요 없겠죠? 지금 어차피 장기간 침체입니다. 파주 2024년 GTX 개통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시라고요. 아, 내가 놓쳤습니다. 부동산 올라타고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거주할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어디 말씀드리죠? 아니, 파주로 가세요. 직장 종로라면서요. 또는 직장 삼성역이라면서요. 그동안 조금 예를 들어서 삼성역 쪽에, 강남 쪽에 투룸, 다세대 이런데 좀 전세 들어가거나 월세 들어가서 사시다가 GTX 개통하면은 미리 사놓은 파주에 들어가시란 거예요. 아침에 눈 감고 딱 일어나서, 원래는 2시간 전에 출근 시간 2시간 전에 나가서, 지하철 타고 한 2-3번 갈아타고 강남 가는 거. 그냥 눈 뜨고 그냥 대충 씻고 그냥 자전거 타고 쓱 가가지고 GTX 앞에 자전거 대놓고 GTX 타면요, 삼성역까지 2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럼 내리고 걸어가는 시간 회사 도착하는데 30분입니다. 30분, 35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생각해보세요. 좀 웃기긴 한데 SF를 좋아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생각해보세요. 순간이동이 가능하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순간이동이 가능하면요. 자, 순간이동이 가능하잖아요. 한 지역으로 몰리는 게 덜합니다. 왜? 이동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차를 탈 필요가 있어요.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간이동하면 되는데.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GTX 때문에 이동의 제한이 사라지잖아요. 이동의 제한, 거주의 제한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향후 GTX역이 생길 거 가장 호재가 뭡니까? 삼성역이 GTX 가장 호재예요? 호재가 뭐합니까? 거기 우리가 살 수도 없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못 사면요,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백날 호재를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살 수 있나? 그 금액대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북부, 특히 파주 괜찮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파주 별로 안 떨어졌어요. 왜? 오른 것도 얼마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수도권에 1주택은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디를 해야 한다? 파주에 한 채 사놓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전세 끼고 사놓고요, 그 다음에 2년 3년 있다가 제 GTX 완공되면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명희님